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60선을 돌파하면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로는 수급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시 AI 거품론이 부상하면서 AI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AI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니까 관련된 기업들로 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 코너를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유행어처럼 이야기를 했던 단어가 있어요. 네. 알로바.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의 원주민들의 인사가 알로하 이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노래 제목도 있고요. 근데 알로바다. 뭐냐?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언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달라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대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도 AI, 내려올 때도 그럼 AI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오고 언제 또 얼만큼 다시 올라가고 이건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가 조방원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그럼 뭐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전력기기.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L자로 시작되는 기업 잘 받아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LS, 그다음에 LX. 그렇잖아요. 다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뭐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일학개미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 워렌 버핏이 계속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피터 린치가 아는 종목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때도 삼성, 그다음에 내려올 때도 SK 하이닉스 그렇지 않습니까? JP 모건입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 네, 17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참 금값이 아무런 이 움직임이 없을 때 미동 중일 때 제가 금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게 7년 전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4만 전자일 때 우상향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고 두 자릿수 10만 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자꾸 마음이 약해져. 지금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갈까? 올라가?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서 우리 코너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정확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냐.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삼성 17만 5천 원, 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우리 시장이 올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증권가의 그 지수 밴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는 뭐 4,500을 말하고 또 어디는 7,500을 말하고 너무나도 다른데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들이 지금 영끌, 비투를 해서 또 이게 달려드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4천은 이제 넘어섰어요. 네. 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4천 밴드에 안착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서 그림을 보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이냐, 고흐냐, 고갱이냐.
그러면 아는 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사천에 안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목표를 5천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표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이었고요. 항상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올라갈 때 올라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자본제도 있죠. 그러니까 조방원 같은 이런 건 자본제.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 조선, 마스가가 있죠. 방산, 지금 뭐 K2, K9 잘 나가죠. 전력. 이런 건 다른 나라가 엄두를 못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만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다? 바로 반도체가 있죠. 물론 뭐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지만 그 다음에 또 화학, 철강, 비철, 금속 상당히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력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할 경우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순으로 화학, 철강, 비철, 금속, 그다음에 반도체, 자본재 이런 순서대로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종목이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바구니에 담아두는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좋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만 너무 몰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내가 빨리 이 발을 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깊이와 종류와 가지수와 그다음에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냐. 항상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투자자라는 건. 그래서 뭐 우리 주식에 또 일본 주식에 또 미국 주식에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보면서 어떨 때는 유화, 네. 어떨 때는 수채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이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특히나 뭐 국가별로도 다르게 좀 전략을 잡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많이 던졌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6%에서 53%까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산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특정 그룹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그래도 올해 코리아 시리즈,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어딥니까? 야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LG 트윈스예요. 근데 참 LG라는 기업의 특성을 보면 하나도 보면 굉장히 근성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가 올해 너무 잘했죠. 네. 폰세도 있고 와이스도 있고. 그런데 문현진 선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LG라는 특성을 가만히 보면 야구 우승하는 것도 그렇지만 참 실속을 차리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번쩍번쩍 잘 나가는 거는 SK 하이닉스고 삼성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볼 때 PER로 보거나 또는 PBR로 보거나 참 그래도 LG가 실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를 여실히 알아주는 투자자들이 누구냐?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LG에 대해서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 바구니에 담아두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입니다. 3일부터 7일까지 보면 LG CNS가 외국인 순매수 1위예요. 그리고 4위, 12위, 15위 상당히 상위권이죠. 여기 보면 LG 이노텍, LG 화학, LG 엔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 번쩍, 또 SK 하이닉스 번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LG 이노텍, LG 화학, LG 엔솔 다 따지고 보면 알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본무 회장이 LG 반도체 내줬죠. 그게 현대 반도체 됐다가 지금 뭡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정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신 뭘 가졌습니까? LG 엔솔을 가지게 됐죠.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가지게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속히 이렇게 뭔가가 뿜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실이 있는 기업이 바로 LG다. 제 첫 직장이 또 LG예요. 네. 팔이 안으로 굽나요? 예,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카메라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반도체 기판도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를 향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춤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한국에서 매도한 자금을 일본 증시로 옮겨간다는 뷰도 있더라고요. 이락개미 분들의 투자 관심도가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참 이 배종찬 소장이 워렌 버핏 이야기 참 많이 하는 전 참 좋아해요. 왜? 결국은 이 장기 투자 안에도 단기 투자의 이 묘미가 있거든요. 한때는 또 워렌 버핏이 한국의 대구텍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투자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이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CEO가 고급차를 타는 CEO라면 난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왜? 정말 그 기업가라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정말 뚜벅뚜벅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값싼 중고차를 탈 수도 있는데 화려한 정말 사치스러운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다. 그럼 그 기업 투자 안 해. 이게 워렌 버핏이거든요. 네. 그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오마하까지 찾아갔어요. 단골 스테이크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전날 왔대. 아 참. 근데 이 네. 워렌 버핏이 상당히 자산을 현금성으로 바꾸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빠졌죠. 애플에서도 빠졌죠. 그런데 시티은행에서도 돈을 걷어들였죠. 일본의 상사 기업들에게 막 투자를 해요. 왜 그러냐? 일본은 엔저죠. 어느 순간 아시아 시장이 뻥 하고 터지면 일본의 상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특이한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을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 베트남 아니 신흥시장이거든요. 네. 여기서 싹 걷어들인 자금은 일본에다 투자를 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가 네. 경기 부양책 또 M&A 구조조정 강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내가 멀리 내다보고 한 5년 뒤에 수익, 한 7년 뒤에 수익. 여러분들 5년, 7년 뒤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완급에 대한 좀 긴 호흡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일본을 눈여겨봐요. 왜? 워렌 버핏은 일본의 미쯔비시, 마루베니 이런 주식을 사모으면서 정조준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는 게 또 지주사들 그런 기업들인데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25%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주목되고 있는 기업이나 섹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카드를 빼들었어요. 당장 이 고위 관계자 이 회의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필요하다. 네. 우리 정시를 더 활성화하자. 물 들어오는데 노젓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합산과세를 하면요. 내가 뭐 금전 투자하고 수익 금방 2천만 원 넘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넘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정말 세금 빵빵빵 터져요. 정말 울음 빵빵빵 터집니다. 웁니다. 왜? 세금 많다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율이 정말 49.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딱 한 25%로 지금은 이제 35%가 논의되는데 25%까지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요 정말 적지 않은 이 배당소득의 이 세금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그러면 노래라 뭐 금융 대형주.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메리츠, 미래에셋. 여기다가 지주사들이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죠. KT, SK텔레콤 통신사들도 배당이 많아요. 그다음에 CR홀딩스, 조선내와, 한일홀딩스, 한샘. 나는
동국시행까지 주식에 투자해서 정말 곡간 빼먹듯이 이 해마다 착착착착착 배당 들어오는 거. 그렇죠. 분기별 배당도 착착착착 들어오면 그걸 노려가지고 정말 내 알짜배기 수익으로 삼겠다 하는 분들은 이 분리과세 상법 3차 개정안을 통해서 배당 소득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지금 어지러운 이 장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배당주 지주사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자금의 이동을 잘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